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오늘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북한에서 우리 예술단 공연이 있다고 하죠. 그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도 있습니다. 한쪽은 군사훈련, 다른 한쪽은 예술공연. 한반도의 정치 외교 지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평창올림픽 이전 후 정상회담까지 화해 무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요. 그런데 북중관계는 좀 냉랭하죠. 한미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왜 한미 FTA나 무역 통상 관련해서는 제재 일색일까요? 우리나라에게 동맹인데. 지난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찾아서 남북 특사회담 결과 전할 때 맥마스터 국가안보실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철강에 대해서 좀 예외를 해달라 부탁을 했죠. 동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대화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사드 배치 놓고 한창 저희들이 논쟁할 때 미국에게 그랬죠. 동맹에게 이럴 수 있느냐 했는데 미국이 이제는 우리에게 동맹인이 잘 부탁한다고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미뤄졌던 한미군사훈련, 제가 조금 전에 4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훈련 기간과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눈치 보기냐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국방부 차관 지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2부에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가 기본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부와 4부는 여러분들 기다리신 시간이죠.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청와대 개헌안 발표, 야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요.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앞두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으로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듯해서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서는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수용을 해서 군사훈련을 축소한 것 같은데 이게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차관 지내셨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리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혹시 백 의원님 저 스피커폰으로 전화기 열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화감이 좀 멀리 들려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 4월 1일 치러지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거 좀 축소됐다고 하는데 전략무기도 오지 않고 어떻게 보세요? 전략무기가 오지 않는. 예, 백승주 의원님, 제가 전화감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끊어주십시오. 네네. 저희들이 전화 다시 연결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상당히 화해 무드입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 한미 관계는 또 조금 무역 마찰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사훈련도 우리가 한쪽에서는 군사훈련입니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예술공연이고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백승주 전 차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감이 훨씬 좋네요. 잘 됐네요. 네. 청취자분들에게도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예,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자산이 전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요? 최대한의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저는 회담의 주도권,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 재개 시에 그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다른 그 훈련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유사한 규모로 한다 이렇게 있고 예.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축소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략자산 전개가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존 스테니스라는 한국모함이 왔었고요. 네. 2017년에는 칼 빈슨호가 왔었는데 이런 전략자산 전개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북한 눈치 보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연습 같은 거 할 때 북한 군 쪽에다가 이번 훈련은 순순히 방어용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전통문 같은 거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보냈습니까? 지난해는 안 보냈는데 그 이전에는 정전위원회를 통해서 네. 북한에다가 훈련이 방어훈련이라는 것을 내용을 해서 예. 북한에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 중위국 감시위원회에게 훈련을 참관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런 해왔는 것이 이때까지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는 안 했죠. 예.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북한의 눈치 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회담에 또 우리가 의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미국과 우리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최대한의 압박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회담 자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의사결정을 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최대한의 압박 차원에서 전개 또 예정된 규모의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 정의용 안보실장이 갔을 때 국가안보실장 갔을 때 한미 군사 훈련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게 담겨 있는 뜻은? 두 가지가 크게 보면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예. 또 남북 정상회담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자기의 전략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예. 한미 연합훈련보다는 그게 더 중요했죠. 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북미 정상회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할 수 있다 한 것은 다음 단계에 가서 정상회담 다음 단계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핵을 보검을 틀어지었다라는 말처럼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미군하고 군사 훈련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북한은 자주 방어권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듯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을 우리가 크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을 가졌기 때문에 연합훈련 자체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도 볼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다급해져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서울을 통해서 예.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을 풀어가야 되는 이 절박한 그런 상황 인식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겠네요. 예. 오는 28일에 텍사스주에서 로키드 마틴에서 우리가 주문했던 전투기 F-35A 1호기가 출고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 누가 참여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방부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예. 방사청의 사업관리본부장, 예. 또 국방위원 몇 분이서 참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바꿔서 공군참모차장하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은 좀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국방부 차관 공군참모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원래 계획은 이분들이 가도록 되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당초에는 공군참모총장이 가도록 되어 있고 방위사업청장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꾸었다 이랬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 차장과 사업관리본부장 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F-35는 북한에 주는 어떤 전략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출고식 장비나 출고식 의미, F-35 의미를 우리 언론에서 좀 대대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백승주 차관께 전 차관께서 한 말씀 주시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F-35가 당시에 경쟁하는 기종에 비해서 2013년 제가 차관할 때 기종이 결정되었습니다만 다른 전투기에 비해서 스텔스 기능, 이게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기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공군 작전을 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두려운 어떤 우리 전략 자산이 되겠습니다. 네. 북의 레이더라든지 북한의 공격을 피해서 우리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정밀 폭격에 대한 은밀 폭격에 대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게 한 대당 가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직접 하셨으니까. 기억하는데 지금 그 가격이 우리가 구입할 때 가격 비싸서 너무 비싸서 좋은 비행기여서 우리가 조금 원래 60대 정도 구입하려던 비행기를 40대 정도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 비행기가 너무 비싸다고 락히드 마틴 회사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국방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달 말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예술단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4월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거 이전에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좀 예정됐다가 김일성 사망해서 못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한반도 평화 또 여러 가지 동북아 안정 우리 안보 이하를 해서 가장 간단한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북한 핵 폐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당당하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제를 만들기보다는 북한 핵 폐기 여기에 의제를 집중해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백성주 전 차관께서도 북한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의사결정 행태라고 할까요? 패턴을 놓고 보면 상당히 그 큰 그림, 큰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 배짱 있는 모습을 간혹 자주 보여서 핵 폐기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제안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성사되는 과정이 93년도에 미국이 영변 정밀 폭격 계획을 만들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갔을 때 김일성이 깜짝 놀라서 그 정상회담을 수용했거든요. 그 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김일성이 사망해서 정상회담을 못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북한이 유사한 상황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몰릴 때 정상회담 카드를 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북한 핵폐기 비핵화 이런 부분을 얼버무리고 북한 체제 유지를 강화하는 그러한 합의에 집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과잉 기대를 하진 않고 차분하게 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선언 합의를 만들겠다 이런 결단, 배짱, 당당함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회담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날아갈 가능성? 탐색 대화를 서로 하겠죠. 그러나 이분 예측자하고 또 엉터리라 소리 듣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전에 북한과 미국 간에 그 조명록이가 워싱턴을 가고 불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김정은이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 부인을 데리고 동시에 워싱턴을 방문한다면 아마 전 세계 외신들은 일대 톱머리 기사로 나올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놓고 보면 방금 말씀 주셨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에 결심하는 상황, 또 북한이 취한 절실함, 예. 또 북한 김정은의 여러 가지 스타일로 봤을 때 뭐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국방부 전 차관을 역임하셨으니까 우리나라 국방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짧게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지금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안 해도 된다는 일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많습니다만, 네. 우리 안보의 큰 축은 한미 연합 태세에 있습니다. 한미 연합 태세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해서 전쟁 수행 절차에 대해서 숙련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우리 국방 문제가 북한의 입장 때문에 왜곡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남북관계 개선과 국방 이 두 가지를 자꾸 하나를 위해서 하나 희생돼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 이런 여권 인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